드세요. 이러세요. 아니다. 이 허브차입니다. 허브차인데. 괜찮나 맹암. 아, 맹암 가지 있어요. 나도 한잔 가지. 아, 그렇지. 교수님 영광입니다. 네.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아니고 연락할 게 있으면 사진 찍은 거는 작전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메일 좋습니다. 작전사 메일 메일 보내준다 했죠. 네네. 그러면 바로 연락을 드리라. 네네네. 사진 거기 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 여쭤볼 수 있어도 괜찮으실까요? 네. 오늘이 1월 10일 아덴만의 작전 이제 8주년이 되는 날인데 부산 작전사령부에서 방금 기념식 갖고 오셨고요. 바쁘신데 지금까지 자리에 있었는지 계기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총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요. 총장님께서 같이 왔습니다. 네. 그럼 8주년 맞이해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8주년이라서 꼭 다른 거는 아닌데요. 해마다 이렇게 아담한 여행 작전이 지음이 되면 아무리 생각이 많이 나죠.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이제 해군으로 봐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큰 작전이었고요. 베트남전 이후에 한국군이 태국을 막론하고 한국군이 진짜 실전 상황에 투입이 돼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역만리에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여행 생활이 성공하는 그 작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군사적으로는 한국 교민들이나 한국 선박에 대한 그 해적들의 그런 나쁜 행위들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거의 근절된 효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의료적인 이제 측면에서 봐서는 군 의료 전체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의료에서 중증 의상 시스템을 한번 뒤돌아보는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한국 사회의 큰 마일스톤이에요. 그러니까 큰 획기적인 한 전환점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국제적으로만 보면은 한 번의 군사작전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2차적인 효과들이 있었죠. 작게만 보면 군 내에서의 해군 자체의 능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에 중증외상 시스템을 한번 정비하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항공위성이라든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항공위성이라든가 그러니까 국내에 제일 많은 게 헬리콥터를 이용하게 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굉장히 큰 획기적인 전환점 한국 사회 전체. 그런 의미가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혹시 담아보고 싶은 말씀이나 모든 말씀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총장님하고 항상 어렵죠.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해군의 작전사령관으로 작전사령관이 사실 모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 직제상으로는 그 위에 뭐 국방부에도 합동참모본부에도 뭐 누가 있고 국방부에도 누가 계시고 그렇지만 실제 작전을 진짜 자기 편한테 핸들링하면서 그 목숨을 건 작전들을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실제 수행하는 건 작전사령관의 몫이기 때문에 제 부담이 크셨는데 그 짐을 그때 지셨죠. 저희 팀을 저하고 이제 김정 수상사하고 정경 교수라고 우리 3명 팀을 오만에 이제 급하게 해주셨고 또 이제 작전사령관님께서 단순히 이제 무인으로서만 그러니까 그 전투에만 이제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게 해야 된다는 생명 존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백그라운드가 됐으니까 부상자들이 발생하자마자 곧장 이제 저희를 신속하게 진급을 결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도착했어도 저희가 제대로 우려를 처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제일 안전을 해주시고 그런 것도 다르시죠. 저희 또 이게 작전 그 상에서만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직접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올라가는 직속 상관에 제일 정점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참모총장님이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에어 앰뷸런스 분이라든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개념 같은 걸 처음에 한국에 이렇게 뿌리를 시작을 하셨던 분이세요. 총장님께서 에어 앰뷸런스. 그러니까 항공 이송을 통해서 해외나 외국에서 뭐가 일이 터졌을 때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적기를 띄워가지고 그 에어 앰뷸런스 시스템 석혜민 선장님처럼 해서 이송을 내가 해오듯이 그걸 갖다가 다른 데 협조를 잘 못 받으니까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협조를 잘 못 받으면 우리나라는 협조가 안 돼서 안 돼라고 포기를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그러면 협조가 안 되면 우리 자원으로라도 하자. 그러니까 없는 해군 자원 내에서라도 해보자 해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몇 대 안 되는 항공기 내에서 그런 일을 그걸 추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과를 거뒀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해군이 통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예산을 더 투입받거나 아니면 뭘 장비를 사거나 해서 쉽게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외부 지원 전혀 없이 총장님의 그 작전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그 승공 같은 거죠. 이순신제도 옛날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혼자서 그걸 짜게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 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자원 속에서 거기서 조금씩 더 활용도를 찾아가지고 만드시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사업이죠. 굉장히 큰 이렇게 항공모함 같이 총장님께서 쫙 만들어가신 새로운 루트가 있다. 이게 너무 또 가찬했는데 아무리 뭐 자원이 있고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항구지 같은 곳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하는 분이 그게 정말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누구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기꺼이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시고 또 주위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아주 그런 분야에서는 그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저 아니면 우리 수상호사한테 물어보시면요. 저만 해도 저는 이제 해군에 있었으니까 저는 원래 해군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수상호사 저런 사람들은 그냥 자원에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런 분들 업무 범위에 있지 않아요. 해군하고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월급을 병원에서 받잖아요. 해군에서 월급 1원도 안 받는다고. 1원도 안 받는다고. 순수하게. 그런데 저런 분들이 해군과 같이 일하는 건 왜냐하면 우리는 3군은 다 상대해요. 국회공군, 그 말고도 무슨 말하는 경찰, 해경, 굉장히 많은 국가 기관이라는 것도 여러 곳하고 다 접촉하잖아요. 다른 데하고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거나 사실 많이 하고 싶거나 하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시죠. 다른 데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평화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해군이 같이 일어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기틀을 총장님께서 잡아주셨다고 모든 기틀을. 제가 다시 해군에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예비역 제도가 없으니까 예비군 잠깐 전역하자마자 잠깐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의사들이 예비군 등록해놓고 몇십 년씩 한다고. 그래서 저를 처음에 제가 이명원 정호섭 총장님 때 됐지만 정호총장님 되시자마자 이명원 국장 됐던 게 그때 총장님께서 먼저 그런 작업을 해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비역 제도가 오피셜하게 없으니까 그럼 홍보대사라도 시켜가지고 다시 군복 입혀가지고 해군에 들어와서 해군 시스템 내에서 오피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센터가 해군의 해양물류원하고 애국군에서요. 네. 그래서 아주대학교 병원의 외상센터가 직계상의 해군 여기 진해 해양물류원이죠. 아, 네. 해양의료원의 외상센터는 얘가 저기 수원에 네네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해양의료원에 해군 장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총장님께 시작했거든요. 체제를 만드셨네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없던 대한민국 군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 없었던 사회가 총장님께서 해주셨어요. 몰랐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수없이 하셨겠죠. 예, 수만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외상센터에 관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반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직속 상관이시기도 하고 김의원이 사실은 뭐 예비역이시기는 하지만은 민간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선구자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도 그게 맞추어서 함께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정말 우리 교수님 열정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아주 집요하게 한번 잡으면 끝을 보는 그런 그 투철한 그런 사명감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또 그걸 이제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변화하고 국가가 바뀌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몇십 년 가도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많은 의사분이나 병원에서 저 방송이 나갔고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호응을 해주고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다 우리 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또 그런 헌신적인 분들을 다 박수를 치고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영웅에서 저는 얼마 전에 골든 아워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국민보다도 더 군인적인 자식 좀 매사에 보는 데 있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관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업무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기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큰 것보다는 디테일에 우리가 더 신경 써서 그래야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책을 보면 저는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외에 아마 국민들이나 독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께서 한잔 하신다고 하니까 인터넷상에서 교수가 교수를 알아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죠. 이게 네. 중요한 거는 마음이 통하는 거지. 사실 뭐 옆에 있다 해서 그 마음이 평소부터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한 점으로 모아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지켜보고 응원합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저는 정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버블이에요, 버블. 거품이다. 대한민국 의사가 10만 명인데 저보다 멍청한 사람 아마 하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총장님 같이 이렇게 좋은 리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이 일하거든요. 저는 어디서나 비슷한 패턴과 그런 습성으로 일을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조직에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디서는 일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해군에서는 되게 일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 기틀을 잡아주시고 총장님 되시고 그러니까 총장님이 하시고 저기 7만 해군 해병대 그게 수장이신데 저는 그냥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 저는 뭐 이렇게 식사시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밑에서 열심히 저나 김 선생은 그냥 열심히 현장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김 선생님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너무 힘드신데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이가 보니까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대단하신 분이다. 저 악수를 더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안녕하세요.